선재규 선임 기자 오셨습니다. 보니까 젤렌스키가 뭐 활약 중이십니까 지금? 어떤 활약을 하고 있나요? 협상론이 조금씩 나오는 모양새인데 네. 아직도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네. 그저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마크롱, 에르도안하고 하루 새에 잇따라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전에도 이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지만 이렇게 잇따라 통화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네. 어제는 그 독일 총리 주재로다가 G7 정상 그 화상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네. 젤렌스키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유엔 헌장에 따른 근본 원리에 기반한 정의로운 평화를 수용할 수 있다. 이른바 정의로운 평화론이라는 건데 이 G7도 뭐 지지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점령지 완전 반환, 그다음에 전쟁 배상금 지급하고 뭐 전쟁 범죄 책임 추궁 이런 것들이 있어서 러시아가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지 상당히 뭔가 좀 이렇게 전보다는 이런 그 평화 협상 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도 그저께 밤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국 그 중계된 영상 연설을 했는데 파트너들하고 쉬지 않고 협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네. 중요한 결과들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네. 중요한 결과들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는 걸로 해석해도 됩니까? 글쎄 기싸움으로 보입니다. 기싸움. 네, 기싸움으로 보입니다. 백악관도 뭐 그 바이든 젤렌스키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네. 우크라이나 방공 체계 강화 지원 문제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른바 정의로운 평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발언도 환영한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옐런 그 미국 재무장관도 CBS 인터뷰하면서 필요할 때까지 계속 지원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옐런 장관은 또 러시아 군사 장비 공급 역량이 상당히 약해졌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재무부 장관도 러시아 탱크 생산자들이 그 필요한 장비를 구하지 못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의로운 평화를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이건 좀 원론적인 거기 때문에 예. 아직은 뭐 종전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언하지만 분위기는 이렇게 가고 있다. 뭐 이런 걸로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그 옐런 장관도 대담에서 그 진행자가 종전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AFP 보도인데요. 미군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면서 러시아가 지금 그 전쟁이 길어지니까 그 실탄 같은 게 전부 소진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산된 지 40년이 지난 포탄하고 뭐 로켓 같은 걸 사용한다. 이게 뭐 옮기다가도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글쎄 이건 뭐 미국 쪽 주장인데 좌우지간 그 러시아 쪽이 굉장히 그 전쟁 그 능력이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소진됐다는 그런 그 관측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예, 진짜 하루하루가 다른 뉴스가 들어오네요. 또 얼마 전에는 뭐 푸틴이 난리를 쳤잖아요. 글쎄 뭐 핵 얘기를 네. 또 하고 말이죠. 뭐 신무기 얘기를 하는데 네. 좌우지간 뭐 기싸움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네요. 예. 서로 정말 오래되다 보니까 전쟁이 네. 뭐 무기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좀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종전 얘기는 언제나 들릴까요? 글쎄요. 네. 예.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얘기해 보죠. 방역 완화가 완전히 좀 혁신적으로 된 거고요. 이게 네.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완전히 다 없어진 겁니까? 중국 그 코로나 상황은 뭐 전 세계가 다 주목을 하니까요. 네.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보는 게 예,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PCR 검사라든가 뭐 그 음성 증명 그 소지 의무 같은 거 다 없앴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는 또 방역 통행증까지 폐지한 걸로 현지 언론들이 어제 전했습니다. 뭐 급격하게 변하네요. 네. 예. 그동안에 뭐 그 휴대전화에 건강 QR 코드 이거 있었고 그다음에 PCR 전자증명서 갖고 있다가 이제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이 방역 통행증까지 네. 발급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네. 뭐예요, 근데 기자님? 이게 이제 방역 밀접 통행증? 접촉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이동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그런 그 추가 방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폐지를 한 걸로 보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당국이 공식 발표는 없는데 중국 SNS에 그 입국자 격리 그것도 더 완화가 되고 내년 초쯤에는 그냥 거의 사실상 자가격리로다가만 하는 걸로 이렇게 옮겨질 것 같다. 호텔 격리가 지금 맨 처음에는 기억하시겠지만 호텔 격리 7일에 자가격리 3일이었던 네. 계속 줄었거든요. 네. 가지고 지금 하는데 자우전 계속 푸는 쪽으로 베이징 당국자도 오늘 새벽에
더 완화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뭐 풀리기 시작했으니까 뭐 계속 그 갖고 있던 하나하나씩 다 풀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도 코로나 네. 초기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뭔가 가지고 다니고 증명하고 이런 거 있고 뭐 네. 동선을 굉장히 추적하는 게 있었는데 필요한 거였지만 이게 사생활 침해다 뭔가 이런 논란도 우리도 있었던 걸로 그렇죠. 기억하거든요. 우리도 그랬었죠. 근데 중국은 이게 좀 오래 계속돼서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을까 뭐 예,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당국도 아마 그러니까 출발점은 짐작하시겠지만 백지 시위입니다. 네. 백지 시위가 나니까 이제 화들짝 놀란 모습이 완연한데요. 네. 어쨌든지 자오전 그 외신들도 지금 중국의 이른바 고위험 지역 또 닷새 만에 한 85% 정도 줄었다고 그렇게 준 걸로 물론 이제 중국 공식 집계입니다. 네. 그 동안에 뭐 지난 7일 같은 경우만 해도 중국 전체 한 고위험 지역이 한 3만 개소 정도 네. 된 게 그 그저께 기준으로 한 4,500곳으로 줄었다 네.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그 폭스콘 네. 공장이 있었던 정저우 있었죠. 네. 거기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 모든 고위험 지역을 해제를 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새로 바뀐 규정을 보면은 신규 감염자가 닷새 연속 나오지 않으면 고위험 지역에서 풀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85% 감소했다. 이게 사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글쎄요. 조금 의문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홍콩 같은 경우도 이제 홍콩이 이제 선전을 통해서 뭐 식료품 같은 거, 육류 같은 걸 계속 공급을 받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 선전에서 트럭 운전사가 운전을 해서 홍콩에 그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방역 거점까지 갖다 놓으면 거기서 다시 저쪽 운전사가 와가지고 그 트럭을 몰고 가는 식으로 해서 이제 방역 그런 걸 이제 해왔는데 이것도 이제 직접 배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네. 뭐 완화책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엄청 걱정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 네. 지금 예. 뭐 그 불안감 네. 같은 거 더 커지고요. 예. 그다음에 뭐 중국 의료 체계 뭐 붕괴됐다는 네. 얘기도 나오고요. 전문가들은 뭐 계속 독감에 불과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네. 얘기 나오는데 뭐 예. 이미 여러 가지 소식이 많습니다. 지금 3년 정도 이렇게 계속 제로 코로나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거기 이제 싫어하면서도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확 풀어버리니까 그야말로 이제 당국도 갈팡질팡하고 하니까 더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달라고는 했지만 막상 풀리니까 풀리니까요.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증상이 있는 것 같으면 이제 뭐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고요. 네. 약품 같은 것도 모자라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뭐 우리는 119인데 중국은 120이네요. 네.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응급 진료를 요구를 해도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관영 매체들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인민일보가 그저께 논평을 했는데 코로나 통제를 더욱 최적화하면서 승리할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난산 그 공정원 원사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의 파우치로 불리는 사람인데 네. 지난 10일 신화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미크론 사망률이 독감하고 비슷한 0.1%에 불과하다. 그리고 설사 감염돼도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폐에 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 일주일 정도면 회복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춘제 설 연휴 때 그때 조금 위험하니까 미리 부스터샷을 좀 맞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 중국도 이제 델타가 아니고 오미크론인 건가? 예, 봐요? 그냥 이제 예. 오미크론으로 이제 다 은근히 예. 넘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예. 시진핑 주석도 예. 그 유럽연합 그 정상회의 상임의장 만났을 때 네. 오미크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장원홍이라고 푸단대 네. 그 감염내과 주임 이 사람도 이제 그 전염병 전문가인데 이제 코로나19가 끝날 시점에 도달했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달 정도에는 최고점에 올라갔지만 한 6개월 안에 극복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의료진들은 항상 뭐 대비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피싱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참 어디든지 이 그 범죄는 항상 일어납니다. 여기에도 피싱이 붙네요. 예, 네. 코로나 피싱이라는 게 네. 뭐 해서 인민일보가 어제 9가지 사기 사례가 있으니까 유의해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건 뭐 우리도 이런 게 많았는데요. 당신이 이제 내가 방역 요원이다. 그러면서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보내달라. 그러면 거기 보내면 이제 그 위챗이나 알리페이에 있는 그 사람 돈을 싹 빼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예.
진짜 뭐. 어디나 이런 피싱 범죄는 정말 너무 나쁜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이런 거 험악하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 잡아가야 되겠네요. 네. 자, 중국이 이렇게 완전히 급진적으로 방역 완화를 완전히 푸는 데는 경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원인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코로나도 극복하면서 동시에 네. 이제 이 경제도 살려야 하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 네. 잡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국의 그 긴축, 통화 긴축 여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자체도 그 부동산 위기 이것 때문에 네. 뭐 경기 회복이 좀 절실하죠. 그 지난 6일에 그 시진핑 주재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내수 확대가 관건이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 바로 그 다음 날 국무부가 이른바 그 방역 완화 지침을 내려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닷새 뒤 지난 12일이죠. 중국 재정부가 우리 돈으로 140조 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그 글로벌 타임스가 얘기한 걸 보면은 이 특별 국채라는 게 특별한 시기에 특정한 주요 사업을 위해서 발행된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거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일상도 회복하고 소비도 촉진시키고 그렇죠. 두 마리 토끼네요. 네. 네. 이게 이제 중앙이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뭐 중국은 또 지방 정부들이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예. 그러니까 뭐 하이난성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인데 내년 2월 초까지 면세점을 개방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주도 가면은 이렇게 내국인들도 면세점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면세품 예. 판매를 확대를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소비 바우처도 발행하고요. 그리고 뭐 그런 뭐 가전제품 살 때 쿠폰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거 관련해서 월가 그 JP 모건 체이스가 지금 내년 중국 성장 그 전망을 한 4%로 보면서도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잘만 이게 유지가 실행이 되면은 한 최대 5.3% 성장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부동산 쪽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소비 쪽도 지금 확실하게 풀고 있다 이렇게 봐지네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 들리는 얘기는 한 내년에 한 5% 안팎의 성장률을 기대를 하는 모양인데 네. 블룸버그 조사 그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중국 그 성장률을 평균 한 4.8% 정도로 네. 보내요. 예, 그렇네요. 근데 5% 넘게 성장한다는 건 전제는 코로나가 잘 그렇죠. 잡히고 네.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도 중국이 한 있으니까. 5% 성장으로 회복을 하면은 그래도 좀 여러 가지 그럼요. 그 긍정적인 효과가 그럼요. 있겠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뭐 진짜 관건이고 진짜 그 아직도 코로나가 관건이네요. 좀 다른 얘기 해볼까요? 우리 영국에서도 무슨 뭐 코로나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뭐 좋지 않은 그런 세균들이 있다고. 지금 이제 그러네요. 코로나가 조금씩 뭐 아직도 뭐 석 달은 이러지만 좀 이렇게 좀 진정되는 네. 분위기인데 지금 그 후에 계속 뭔가가 있을 거란 그런 경고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영국에서 그 이른바 A군 연쇄상 구균 이게 참 어려운데 어렵네요. 이게 뭔가 이제 성홍열 비슷하고요. 이게 특히 아이들한테 많이 이게 감염이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폐혈증 되고 하면 사망을. 영국에서는 벌써 한 적게는 한 16명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요. 또 세계보건기구하고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 A군 연쇄상 구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고 뭐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같은 유럽에서 네. 이게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보면은 그 코로나가 초기에 그 델타가 그랬던가요? 네. 유럽 쪽에서 많이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감염이 되면은 뭐 고열, 두통, 구토, 뭐 복통 같은 게 시작되고 팔다리 이렇게 발진이 혓바닥 좀 이렇게 오돌도돌해지고 하는 그런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박테리아가 이제 피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폐혈증을 일으켜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 세균인 거죠. 이제 바이러스가 그런데 이제 아니고. 걱정되는 게 영국 보건안전청 그 전문가들 얘기인데 코로나19 봉쇄 때문에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가 됐다는 떨어져 겁니다. 있어서. 그래서 그게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 같다. 아직 이제 단정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규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평소보다 좀 음식을 좀 적게 먹거나 너무 많이 잠을 자거나 그 다음에 탈수 증상을 보이면 즉각 신고를 해달라. 그리고 특히 생후 3개월 내외의 경우에 체온이
섭씨 한 38도, 39도가 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병원에 연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뭐 영국 얘기지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코로나도 이렇게 오래 전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네. 좀 이런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럼 이거 와중에 치료제가 또, 예. 있어요? 치료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게 원래 치료제가 이제 그 페니실린하고 아목시실린이라는 건데 네. 이게 수요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영국에서는 이것도 뭐 그냥 뭐 가격 담합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평상시에 이거는 경구용 그 페니실린 같은 게 우리 돈으로 한 6,400원 정도면 사는데 지금 뭐 한 3배 이상 오른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막 비판하고 하니까 또 뭐 제약사들이 이거 뭐 우리가 좀 가격표를 잘못 붙였다는 식으로 또 하는 모양인데 전혀 어디든지 참 예. 위기를 기회로 삼는 예. 그런 곱지 않은 그런 움직임들이 예.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예. 그러게요.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 저출산 고령화 컨퍼런스에 제가 어제 우연히 또 갔다 왔거든요. 그랬어요? 거기서도 네.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조금 충격적이었거든요. 저한테도. 우리나라 이제 경제를 추월한다. 근데 어떤 나라냐면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라면서요.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골드만삭스 보고서인데요. 네. 그쪽 분석은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브라질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한 세계 12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 같다. 우리나라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하고 고령화 탓인 것 같은데 반면에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뭐 이집트, 파키스탄 같은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개도국이지만 인구가 많고 젊은층 젊은층이 많고. 젊은층 예, 비율이 예, 높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계속 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50년쯤 되면은 골드만삭스 전망인데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 경제국으로 갈 거다. 그다음에 뭐 이집트하고 나이지리아도 한 15위권으로 부상할 거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깥으로 밀려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075년, 그래서 2075년을 지금 전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50년 후네요. 예. 50년 후인가요? 예. 예. 나이지리아 경제가 세계 5위가 되다. 지금 나이지리아가 5위가 되고 파키스탄도 6위, 필리핀도 한 14위가 될 거다. 반면에 한국은 2050년대부터 실질 GDP 성장률이 일본보다 떨어질 거로 보인다. 반면에 2075년이 되면 1인당 실질 GDP가 10만 달러가 넘어서 프랑스, 캐나다 수준이 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했네요. 이 인구만 가지고 분석을 한 걸까요? 글쎄요, 뭐 어떤 뭐 다른 변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인구가 큰 변수 같습니다. 네. 예.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네. 없고. 네. 네. 그렇네요. 저 이 얘기 되게 듣고 싶은데요. 네. 한국 웹툰 제가 만화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재벌집 요즘 뭐 그런 것도 아우. 그것도 웹툰 막내 아들. 얘기 좀 해주시죠.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 기사 최신호 제목인데요. 예. 한국 웹툰은 뜨고 일본 망가, 일본은 이제 만화가 예. 망가, 그쵸. 일본 망가 진다. 그러니까 망가가 망가진다. 예. 언어 유희군요. 만화 일본 망가는 뭐 벌써 오래전에 끝난 거 아닌가요? 우리하고 비교할 때. 그래도 예전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일본 그 만화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예, 대단했는데. 일본 그다음에 예, 그 애니메이션도 예, 그렇고요. 예. 근데 뭐 지금 이제 일본은 지금 망가 시장 규모가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웹툰 시장 규모는 크게 늘어났는데 네. 일본은 줄어든다. 네.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이태원 클라스 그 네. 드라마 저도 네. 열심히 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일본 독자한테도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일본의 망가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이후에 그 보수적인 그런 흐름이 별로 변한 게 없어가지고 요즘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이렇게 어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일부 덕후들한테만 익숙하다. 반면에 한국의 웹툰은 훨씬 이렇게 즐기기도 쉽고 그다음에 직관적이기 때문에 훨씬 어필한다는 겁니다. 예. 재밌잖아요. 오징어 게임하고 예. 뭐 BTS 같은 그런 혁신하고 스마트 마케팅 덕도 봤다.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는 덧붙여가지고 일본이 이제 그 한국의 성공을 벤치마킹해서 이른바 쿨 재팬이라는 정책을 내놨는데 대외 문화 정책 이것도 실패해서 조만간 폐기될 거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뭔가 반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이제 그래도 귀멸의 칼날 그거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그 영화도 봤는데요. 네.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예. 이런 것들이 일부 있긴 한데 문제는 일본
어떤 그런 망가의 평균 그 독자의 평균 연령층이 이미 30살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본 망가 독자층 고령화 문제도 일본이 극복하기가 힘들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은 이미 이 웹툰 쪽에서는 우리의 경쟁이 안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오징어 게임도 원래 예. 그거죠. 네, 웹툰을 가지고 한 거죠. 웹툰으로 시작한 드라마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영화 뭐 굉장히 엄청 많고. 재밌고 맞아요. 굉장히 뭐랄까 창의적인 참신하고. 무협지 같은 것도 많이 보셨습니까? 뭐 무협지요? 무협지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건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한국의 성공을 일본이 벤치마킹해서 대외 문화 정책을 내놓고 네. 뭔가 이런 거 들으면 진짜 뭔가 바뀌었죠. 막 차오릅니다. 자부심 같은 게 진짜. 우리가 그 일본 문화 수입 안 한다고 막 계속 막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 제가 그러니까요. 기억나요. 그거 그때 몇 년? 오픈할 때마다 난리가 났거든요. 일본 문화 들어오면 우리 큰일 난다고 하는데 그게 뭐 한 20년 된 건가요? 그러니까 한 20년 뭐 기껏해 한 20년 정도밖에 안 예.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이 되면 워낙 그쪽으로 좋으니까 일본 영화 뭐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예. 지금도 보는데 전 이렇게 일본이 문화적으로도 우리한테 이렇게 예, 우리가 순식간에 이쪽은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유지를 또 했으면 좋겠고 너무 좋습니다. 뭔가 굉장히 예, 자부심이 예. 있는 그런 또 소식이었습니다. 다양한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주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